백산사주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주실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는 인월의 간목사주입니다. 일반적으로 석동영리학의 중화용신법에 의하면 인월의 간목 또는 을목은 그 강한 기운을 설기하고 또 조으로 보나 업으로 보았을 때 용신이 화가 되고 토는 귀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지가 임목, 술토, 묘목입니다. 이것은 지지의 12가지의 오행을 양분했을 때 해자축, 진신, 유금과 인묘, 사오미, 술토라는 화목기운과 수금기운을 가진 오행으로 양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월의 간목이기는 하지만 지지가 모두 인묘, 사오미, 술토에 해당되는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월의 간목은 조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기운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가 용신이고 수를 돕는 관성인 금이 희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주는 연간과 월간에 두 개의 임수 편인이 있는 것은 매우 반갑지만은 두 가지 이유로 아쉬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임수가 용신 임수가 정화 구신으로부터 합거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임수가 지지에 뿌리를 두면 좋은데 그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이때 뿌리라고 하는 것은 임계수 경신금인 용신과 희신의 뿌리는 해자축 진신 유금이 됩니다. 아쉽게도 이 사주에는 그들 오행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임수는 용신 임수는 고신인 정화에 의해서 합거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만약에 천간에서 기신인 토, 무토가 만약에 등장한다면은 구신인 화의 생을 받은 토가 용신을 그대로 극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화의 친구인 병화가 운에서 만난다면은 그 병화와 정화가 함께 화극수해서 두 임수를 무력화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희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천간의 용신과 희신은 반드시 지지에서 뿌리가 있어 주어야 하는데 이 명조는 그것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병술년에 같이 그 동거를 하는 연인으로부터 살해를 당한 분입니다. 평상시 심성은 인성이 보여서 아주 사람들에게 후덕하고 덕을 많이 베푸는 사람인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구신인 정화 상관이 있어서 아주 그 예민한 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거를 하던 그 분과 결별을 통지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연인이 막걸리에 수면제를 타서 와서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그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대한 안가품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참고사주로 아래에 적어놨는 정미, 병모, 기사 신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눈에 5월의 기토가 화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에게 있어서 병술년은 최악의 운입니다. 거의 이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운이고 또
살해를 당한 이 남자분의 사주에서도 병술은 최악의 운종의 하나입니다. 병화가 와서 정화와 함께, 그리고 지지에 있는 이 지지 화목오행인 인묘 사오미 술토의 힘을 입어서 매우 강한 상관과 식신이 용신을 화극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주의 공통점은 위의 사주도 용신이 있지만은 기신에 의해서 합거되고 지지의 뿌리가 전혀 없다는 점.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것은 이 여자분이 아예 이 6글자 안에서는 용신과 희신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급 살인죄로 형을 살고 있는 분입니다. 이 사주를 통해서 그 용신에 관한 문제를 한번 되짚어 보아야 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용신에 대한 공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동명리학에서는 30가지의 계절별 용신과 희신의 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압축하면은 용신과 희신은 오직 수금, 화목, 화토, 토금 이 4가지 유형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오늘 공부한 이 사주는 그 30가지 유형에서 예외적으로 사주를 분석해야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월의 간목은 일반적으로 화토가 용신과 희신이지만은 지지가 모두 조열한 오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은 당연히 이 사주는 수기운과 금기운에 힘입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월뿐만 아니라 술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월의 간목이라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용신은 수금이 됩니다. 또 묘월의 경우에는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묘사오미 술토라는 지지 5행 중에 화목기에 해당되는 이 6가지 중에 지지가 모두 이들 5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일간이 목이든 화든 토든 금이든 수든 어떤 일간이 오든지 간에 용신은 수, 희신은 금이 됩니다. 물론 사오미월의 갑을목이나 병정화나 무기토나 경신금이나 임계수는 당연히 수금이 용신과 희신이 되거나 또 금이 용신이 되고 수가 희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임계수 일간에 국한됩니다. 그래서 지지 모두가 인묘, 사오미, 술토로 구성되어 있다면 조건 없이 일간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용신은 수와 금 또는 금과 수가 됩니다. 그런데 묘월 같은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묘월이라고 지금 요 두 번째 설명에는 묘월을 기조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묘월의 사주인데 나머지 연, 일, 시 중에 해자, 축, 진신, 유금에 해당되는 오행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사주는 묘월의 경신금인 일간일 사주는 토가 용신이 되고 금이 희신이 됩니다. 또 묘월의 무기토 일간인 사주에서는 화가 용신이 되고 토가 희신이 됩니다. 이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묘월의 경신금이나 묘월의 무기토가 이미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급히 나를 돕는 인성인 토와 화가 임급이 급해서 용신과 희신이 되는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묘월의 사주 중에서 지지가 인사오미술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묘월이라 하더라도 연일시가 인사오미술토로만 구성되어 있다면은 일간이 경신금이든 무기토든 용신은 수와 그리고 희신은 금이 됩니다. 물론 경신금과 무기토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벌목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병정화 일간인 경우도 마찬가지 수와 금이 용신과 희신이 됩니다. 그러나 임계수 일간인 경우에는 용신이 금이 되고 희신이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묘월에 임계수 일간이 누수가 심하기 때문에 임계수를 생해주는 금이 우선시 해서 용신이 되고 비겁인 임계수가 희신의 역할을 해서 금수상생을 해서 사주의 중화를 꾀하게 됩니다. 이 점만 잘 기억을 하신다면은 사주의 용신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용신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을 얻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